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잘 나타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뇌 발달적으로 보면은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와 관련된 파트들은 사춘기만 돼도 거의 성인에 가깝게 먼저 성장을 해요. 그에 반해서 전전도엽은 후기 청소년기쯤 돼야 성인이랑 비슷하게 발달을 해요. 만약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 3가 나오면 이제 라일리가 결혼할 때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가족섬이 무너지고 새 가족섬이 생길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사이드2 리뷰에 대해서 이게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대처할 때의 방식이 기쁨이가 불안이를 진정시킬 때 방식을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기쁨이가 마지막에 불안이를 어떻게 대처하냐면 이제 특별 의자라고 해서 불안이를 좀 진정시키고 한쪽에 앉혀놓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불안을 대처하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각화된 자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은 무시해서도 안 되고 고난을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돼요. 그래서 특별 의자에 앉혀서 너에 대한 조언은 내가 충분히 들을게 라는 존중의 의미는 있지만, 불안이가 직접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지를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이 맞을까 하고 도전하는 게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불안이 쓸모는 있지만 독재하지 않도록 하는 애티튜드, 그 중용의 애티튜드가 저는 이 인사이드 아웃에서 너무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춘기 버튼 시스템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잘 나타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그래주얼리하게 오지 않아요. 어느 날 문득 와요. 저도 사춘기가 왔던 시점을 생각해보면 그 전에 느끼지 못한 감정의 종류와 세기로 이렇게 딱 때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뇌 발달적으로 보면은 감정을 주관하는 변연계와 관련된 파트 들은 사춘기만 돼도 거의 성인에 가깝게 먼저 성장을 해요. 초기 청소년기에 이미 성인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 대표적인 게 이제 이성에 대한 호기심, 성적 충동, 그 다음에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기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전전도엽은 후기 청소년기쯤 돼야 성인이랑 비슷하게 발달을 해요. 감정은 먼저 성인기처럼 다양해지고 강해지는데,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도엽은 나중에 성장해요. 이 갭이 사춘기예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 자체를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주로 급해요. 기다리는 걸 가장 못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잘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충분히 시행착오들을 잘 하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확실히 엄마 아빠는 앉아서 진행을 하고 각자가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엄마는 슬픔이가 얘기하지만 징징 울고 막 그렇게 안 하고, 아빠는 그래도 버럭이가 좀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금방 또 화를 다스리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처럼, 뭔가 그런 디테일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감정이 어떤 시스템인가 이런 것들을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 시스템에서도 보면은 약간 1인자가 조금씩 다 다른데, 라일리는 기쁨이가 1인자 역할을 하고, 엄마는 슬픔이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버럭이가 주로 말을 먼저 시작하고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사람마다 가장 힘이 강한 감정이란 게 조금 다를 수도 있구나. 솔직히 말하면 재밌는 요소 정도로 보기 시작했는데, 제 친구들이나 와이프한테 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나의 주된 감정은 뭔 것 같아? 이런 거를 서로 토론을 하니까 생각보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어떤 심오한 이론까지는 아니지만은 분명히 나한테 존재하는 감정들 간에도 힘의 알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를 내가 재밌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약간 MBTI 같은 느낌으로다가 또 이거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이제 불안이가 힘이 제일 강력하니까, 불안이 독재 시스템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뭘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감정들이 또 너무 혼자 독재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견제하고, 다른 감정들은 어떤 힘을 발휘해서 이걸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Maybe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grow up. You feel most joy. 너무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무조건 행복의 답은 아니다. 기쁨이가 얼마나 자기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을 때는 물러나고, 또 불안이가 설칠 때는 제지할 줄 알고 낄끼빠빠를 잘하는 감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잖아요. 가족의 섬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친구 섬이 늘어났지만, 딱 그 시기가 원래 그래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관계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는 성장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그 시기에 따라서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에 또 집중을 하는 이런 유연한 사고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 3가 나오면 이제 라일리가 결혼할 때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결혼할 때의 라일리는 분명히 부모님과의 관계의 비중을 줄이는 슬픔과 두려움과 혼란을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섬이 무너지고 새 가족섬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진짜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랑 아빠랑 우리 형제 자매 사이에 아내가 새로 가족이 된다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피곤해요. 결혼을 할 때쯤이면 마인드가 어떻게 준비가 끝나야 되냐면, 이 사람과 내가 둘이가 가족이다 라는 인식부터 이전의 가족섬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족 인식이 생겨야 저는 결혼 생활이 매끄럽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가족섬을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대와 상관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라는 고민은 늘 끊이지 않고 가장 무거운 고민인 것 같아요. 성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이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의 삶에서 내 선택을 하기에 두렵고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혼란스러우시다면은 이 영화를 보시고 나도 이런 스탠스로 한번 나아가 볼까? 라고 할 만한 굉장히 위로가 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